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사흘째 높여가며 역사적 고점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장중에는 처음으로 5,930선까지 넘기면서 6,000표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외국인들의 나흘째 이어진 매도 폭탄에 상승세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도 파죽지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 연휴 직후 상승세를 이어갔던 코스피는 주말 지나서 개장하자마자 사상 첫 5,900선을 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5,931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다만 외국인 매도세의 상승폭이 줄면서 지난주 금요일보다 0.65% 오른 5,84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1조 800억 원 넘게 팔고 기관도 1,500억 원 순매도하며 동반 매도세에 힘을 보탰는데요. 개인이 1조 800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0.17% 하락한 1151.99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널뛰기 장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이 1,800억 원, 2,100억 원씩 순매수했지만 기관이 3,000억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지수가 오전엔 강하다가 오후에 갑자기 약세로 들어섰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미국발 훈풍에 반도체 대장주를 중심으로 장 초반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한때 19만 7천 원, 98만 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뉴욕 증시 가운데서도 기술주가 오른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플랜 B, 차선책을 내세우며 반발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다시 커진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 증시도 계속 탄력을 받지 못하고 오름폭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달러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원환율은 전거래일보다 6원 60전 내린 1,440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5,900선도 넘어섰지만 외국인은 오늘도 1조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우리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성우 기자. 그러니까 외국인 통합계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3일부터 해외 증권사의 외국인 주식 거래 보고 의무를 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통합계좌란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를 직접 개설하지 않아도 해외 증권사를 통해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계좌를 말하는데요. 이때 해외 증권사는 매달 외국인 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 주식 거래 내역을 보고해야 하는데 이 주기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규제를 완화해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해외 증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통합계좌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요. 이를 통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추진한다는 계산입니다. 현재 외국인 통합계좌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통합계좌를 적극 장려하고는 있지만 서비스 확산은 더딥니다. 앞서 하나증권이 홍콩의 엠퍼러 증권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난해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유일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파트너십을 맺을 해외 증권사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는데요. 이 밖에 시스템 개발 등도 진입장벽으로 꼽힙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약 10조 원을 순매도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이번 방안에 대해 국내 주식 접근성을 제고해 국내 투자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이처럼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한층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돈을 더 벌어오겠다는 심산인데요.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를 넘어 손실 위험이 훨씬 더 큰 주식 워런트 증권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삼성화재를 기초자산으로 한 ELW가 하루 만에 300% 넘게 폭등했습니다. 정규장 막판 삼성화재 주가 급등으로 해당 ELW는 사실상 10배가 넘는 레버리지 효과를 보였습니다. 파죽지세 증시 랠리가 이어지면서 주식 워런트 증권, ELW와 같은 고배율 상품에 뭉칫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2조 원 중반대에 머물던 ELW 거래 대금은 70% 가까이 급증하면서 4조 원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수익률이 10배 이렇게 더 커질 수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손실을 원금을 전액 까먹을 수도 있는 상당히 고위험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위험 투자까지 감수하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 자금의 확대가 두드러집니다. 최근 한 달간 개인 이사들인 ELW는 2조 698억 원 규모로
직전 한 달 매수액인 1조 2,861억 원보다 60% 넘게 늘었습니다. 상승에 베팅하는 비중은 80%를 훌쩍 넘으면서 갈수록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주식시장 환경하에서는 콜 ELW에 대한 상승폭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위험합니다. 큰 손해에도 감내를 해야 된다는 그 상황을 좀 명심했으면. 단기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고배율 구조 특성상 손실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주말 사이 미국발 관세 폭풍이 몰아쳤지만 우리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마디가 코스피를 좌지우지했는데 올해는 사뭇 달라진 모습입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글로벌 관세 10%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하루 만에 또 15%로 높여 우려가 컸지만 코스피는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SNS를 통해 가지고 사실 막무가내식으로 관세를 부과를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해당 형태로 그렇게 SNS 발언을 통한 파급 효과는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법률적인 근거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요. 여기에 관세 리스크에 더 이상 좌지우지되지 않고 일상의 변수로 받아들이는 현상도 코스피 강세를 뒷받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타코 트레이드는 높은 세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뒤 물러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패턴을 활용한 신조어로 그만큼 투자자들이 관세에 적응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지난 1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 등의 상호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코스피가 개장 직후 하락했다가 반등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증권가에선 단기 조정 하단을 5,000선으로 높여잡고 있습니다. 대외 변수에 좌지우지 되기보다는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개선되면서 코스피 4,000포인트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인재입니다. 봄이사철과 새학기를 앞두고 전월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주택자 규제 강화 움직임까지 겹치면서 전월세 시장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대단지지만 전월세 매물은 한 달 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온 전세와 월세는 각각 100여 건 수준에 그칩니다. 가격은 한 달 전보다는 한 5, 6천 정도 오른 느낌이에요. 오시는 양들은 계속 꾸준하게 손님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물건의 양들이 계속 소화가 되고 거래가 체결되다 보니까 동하고 층만 확인을 하고 계약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이곳 아파트는 입주 초기인데도 전월세 매물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를 찾는 수요는 늘고 있지만 세입자들이 고를 수 있는 물량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상황도 비슷합니다. 한 달 전보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16% 넘게 급감했습니다. 특히 동대문, 노원, 관악 등 실거주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감소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실거주 의무와 갭 투자 차단이 맞물리면서 전세 공급이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양도세 유예 종료와 다주택자 대출 제한 같은 추가 규제가 겹치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전세 매물을 더 바짝 말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물량 부족이 도미노식 가격 상승을 부른다는 점입니다.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게 되면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매 가격을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급 가뭄 속 대출과 세금 같은 시장 압박이 겹치면서 올봄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지난 대출 규제들은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도 이번엔 기존 대출 연장조차 막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유선우 기자입니다.
앞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대출 연장이 원칙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그간 신규 대출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규정을 기존 대출 만기 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의 대출을 문제 삼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SNS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주택 매매 시장의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 가격도 안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반박을 하고 나선 겁니다. 이번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 중에서도 만기가 짧은 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임대사업자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사업자 대출은 주로 3에서 5년 만기로 빌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은행권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 잔액은 13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상호금융권을 포함하면 2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복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거 안정성 차원에서 시장에 큰 혼란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시차를 나눠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조항이나 단계적으로 대출을 감축하는 방안 등 보완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지금까지 취합한 다주택자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일 금융권과 만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합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자사 플랫폼 독점 판매 방식인 배민올리에 재시동을 걸었습니다. 처갓집 양념치킨과 손잡고 다른 배달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는 대신 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한 건데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점주와 소비자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민과 처갓집은 민간 배달앱 가운데 배민에만 입점하는 대신 중개 수수료를 최대 7.8%에서 3.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배민 수수료 부담을 절반 넘게 줄이게 됐지만 점주들은 오히려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쿠팡 매출이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40% 정도? 배달앱 선택권에 제한이 생긴 처갓집 점주들은 공정위에 처갓집 본사와 배민을 신고했고 일부 시민단체도 배민과 대형 프랜차이즈 간의 혜택 구조가 시장 형평성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민 온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호의적이진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다른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혜택이 많은 걸 찾아서 쓰는데 만약에 하나밖에 없으면 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어떻게 보면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와 논란 속 지난해 6월 배민과 교촌치킨의 배민온리 추진은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노스페이스 등을 운영하는 성기학 영업무역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습니다. 각종 규제를 받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관련 자료 등을 허위로 제시한 혐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천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까? 네, 공정위에 따르면 성기학 회장은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회사 등 모두 82곳에 대한 내용을 3년에 걸쳐 누락시켰습니다. 성 회장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비롯해 딸들이 소유한 회사, 남동생이 소유한 회사 등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빠뜨렸는데요. 이 가운데 두 딸이 소유한 레이앵코와 이케이텍 피오콘텐츠는 영원무역홀딩스 등 영원의 주력 계열사와 거래관계를 유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영원은 2021년부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야 했지만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서 2024년이 돼서야 지정됐는데요. 그러면서 대기업에 적용받는 각종 규제도 피해간 셈입니다. 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는 걸 피한 건가요? 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각종 현황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특수 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영원은 계열사 자료를 누락해 2023년까지 3년 동안 대기업 집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성 회장의 둘째 딸 성래연 부회장에 대한 지분 증여 등 경영승계 과정도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성 회장이 3년 동안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 합계액은 3조 2,400억 원으로 공정위가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를 적발한 건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상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가 효력을 잃었지만 우리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국과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 투자 특별법을 조속히 철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체할 새로운 카드를 꺼내드는 등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미국과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추진합니다.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무역 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수출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고 우리 기업에게 미칠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인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국회는 대미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법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세 압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더 불확실한 변수가 생긴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도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내일 입법공청회, 모레 법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후 특위 활동 기한인 다음 달 9일 전까지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정쟁으로 인한 입법 차질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미국에선 MOU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관세를 환급받아야 하는 우리 기업들의 속내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비웃듯 트럼프 대통령이 무제한 보복이 가능한 또 다른 칼을 꺼내 들었기 때문인데요. 최주식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네. 기업들은 이미 관세를 납부한 우리 기업들은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나요, 기업들? 네, 기업들은 환급 소송 검토에 나서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아직 적극적으로 나선 곳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미국으로 수출한 국내 기업 6천여 곳은 현재 미 관세 당국에 상호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의 미국 법인은 환급 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안 하면 배임이라는 지적이 나오다 보니 LS 일렉트릭 등 다른 대기업들도 환급 소송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관세액 정산이 이미 완료됐다면 소송 절차가 복잡한 데다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2년간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험로가 예상됩니다. 자, 미국이 무역법 301조는 꺼내들고 나왔는데 기업들은 오히려 이걸 더 우려한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조사한 뒤 관세를 매길 수 있는데 사실상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기간 제한과 세율 상한선도 없기 때문에 막강한 카드로 꼽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미 무역 대표부가 꾸준히 문제로 삼아온 온라인 플랫폼법, 고정밀 지도 반출 등 비관세 장벽이 그 타겟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의회를 통과해야 해 실제 발동까지는 최소 10개월은 걸리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는 우리 수출의 거대한 먹구름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무래도 자동차와 반도체일 텐데 그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선 자동차와 반도체는 상호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앞세워 특정 품목만 골라때리는 품목관세를 더 강력한 무기로 쓸 태세라 관련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분을 품목관세를 통해 가지고 보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관세율을 올릴 수도 있고 대상 품목을 확대할 수도 있겠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지금 상당히 가변적인 상태에 놓였다. 특히 자동차는 트럼프의 협상용 단골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는 만큼 현대차 등 우리 기업들의 소갈이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백화점 업계가 VIP 고객에 대한 혜택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 부진 속에서도 VIP 고객이 백화점 매출의 절반을 책임질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요. 반면 일본 고객들에 주는 혜택은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정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용 라운지와 주차 서비스 등을 누릴 수 있는 백화점 VIP. 하지만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제는 최고 VIP 등급을 받으려면 1년에 3억 원 안팎을 써야 합니다. 현대백화점은 기존 최고 등급인 자스민의 연간 구매 기준을 올해 1억 5천만 원으로 높인 데 이어 이보다 높은 등급인 자스민 시그니처를 새로 내놨습니다. 구매 기준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2억 원은 좋게 넘습니다. 신세계와 롯데백화점은 한정 인원을 차별화 마케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구매 금액 상위 999명, 롯데는 777명에게만 최상위 등급을 내주는 한편 VIP 중에서도 등급에 따라 출입 여부가 갈리는 라운지를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됐던 주식이 됐던 소득의 양극화에 따른 소비 양극화가 더 심화되기 때문에 VIP 고객을 더 유인하기 위해서 기준을 이렇게 강화하고 혜택 강화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VIP 고객들의 매출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전체 매출 가운데 VIP 비중은 2023년 41%에서 지난해 46%로 늘었고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VIP 매출 비중이 절반에 달했습니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유통업계로선 구매력을 갖춘 VIP 고객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현대백화점이 자사카드 적립률을 오는 4월부터 절반으로 낮추는 등 또 다른 절반의 매출을 책임지는 일반 고객에 대한 혜택은 갈수록 줄어든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SBS 비즈 정다은입니다. 대통령 호통에 깜짝 놀란 식품업계가 가격을 5%가량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장은 5% 이내로는 부족하다며 추가 인하에 대한 여지를 남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어디가 가격을 내리고 있습니까? 네, CJ 제일제당과 사조 CPK가 오늘 잇따라 가격 인하 계획을 밝혔습니다. 제일제당은 전분류와 당류 업소용 가격을 지난달 내린 데 이어 소비자 가격도 최대 5% 인하하기로 했고 사조도 전분당 주요 제품의 업소와 소비자 가격 모두 3%에서 5%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서 대상 역시 올리고당류 3종과 청정원 물엿 등 소비자 가격을 각각 5% 내린다고 발표했는데요. 업계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의 압박에 눈치를 보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업계가 가격을 줄줄이 낮추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금 전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밀가루 가격을 10% 이상은 낮춰야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가격 재결정 명령과 담합시 영구퇴출 등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전분당뿐 아니라 생활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에 대한 담합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 가격은 1,595만 3천 원으로 전달보다 0.08% 올랐습니다. 이에 기반한 평당 분양 가격은 5,273만 7천 원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